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다룬 사전투표 QR코드의 비밀이 드디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QR코드에 대해서 선거인들의 불안감은 도입 당시부터 상당히 컸습니다. 가장 큰 의혹이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거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인천 선관위의 경우는 사전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이건 비밀투표가 아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웹툰을 그린 사람과 그 웹툰을 인터넷 커뮤니티 방에 게시한 사람을 선거 자유 방해죄로 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인들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 QR코드에 대해서 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가 제보를 받아서 단독 보도를 하였고, 오마이뉴스는 오늘자로 관련 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늘은 이완규 이프레스 편집인과 더불어서 사전투표 QR코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완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이완규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이 사전투표 QR코드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다뤘고 한 두어 차례 다뤘는데 갈수록 이제 그동안 가려져 왔던 의혹에 쌓여 있었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네요. 예, 스카이데일리에서도 관심 있게 취재해서 예. 기사를 쓴 걸 잘 봤습니다. 예. 자, 일단 천천히 좀 이게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자고요. 그동안 그 사전투표 이 QR코드, 이 사전투표지에는 이 QR코드가 찍혀 있던데 도대체 QR코드와 바코드의 차이가 뭔가요? 우리 바코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슈퍼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보면 막대 모양으로 예, 예. 이게 돼 있는 표시죠. 예. 그리고 QR코드는 점 형태로 돼서 네모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격자 무늬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맨눈으로는. 예, 그래서 꼭 스캐너로 QR코드를 읽어보면 예.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코드죠. 근데 바코드보다 QR코드가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면서요? 보통 이제 QR코드는 한 3,000자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바코드는 한 16개 정도의 숫자를 코드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이제 바코드에 보면은 이제 그 숫자가 맨 밑에 막대 모양 밑에 보면 숫자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굳이 꼭 코드와 막대 모양에 돼 있다는 그 숫자를 밑에다가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예. 그거는 관리번호 측면으로 보는 거고, 어쨌든 그 숫자는 스캐너로 다 코드를 인식을 해야지만 정보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QR코드의 경우는 QR코드 리더기, 이게 스마트폰 어플로도 많이 있던데, 그걸 네. 내려받아서, 이렇게 그걸 찍으면, 그 QR코드 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국에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라 해가지고 예. QR코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이렇게 딱 인식을 시키면, 예. 그걸로 해서 돈도 보낼 수가 있고, 상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기능이면 우리가 인터넷 배경으로 쓰고 있는 공인인증 시스템까지도 예. QR코드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사전투표지의 QR코드가 바로 이제 본래는 일련 번호 용도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죠? 예. 자, 일련 번호 용도로 들어간 이 사전 투표의 QR 코드. 근데 일반 투표의 그 일련 번호하고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좀 다른가요? 먼저 지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예, 예. 이 사전 투표에도 QR 코드가 인쇄가 되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개표 상황표, 예. 개표 상황표에도 QR 코드를 인식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투표지 분류기에도 QR 코드를 붙여서 관리를 하던데, 예.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지금 현재 그 관리 시스템을 QR 코드화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이게 사전 투표 용지에만 QR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요새 보면은 개표 예. 상황표랄지 뭐 이런 것들에 좀 QR 코드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선관위에서 그 선거가 이제 개표 상황표가 이제 위원장 공표가 끝난 이후에 예, 예. 그 공표를 이제 마친 이후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중앙선관위로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 그때도 보면 개표 상황표를 물론 이제 그렇게 구시군위원회가 다 정보가 QR코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 개표 상황표에 인쇄되어 있는 그 QR코드를 스캐너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그걸로 이제 해서 정보를 보내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뭐 많은 그 정보들을 뭐 손으로 수기로 기록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QR코드화 해가지고 쓰는 것은 선관위로서는 행정상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그 개표 참관인이랄지 일반 그 선거인들이 QR코드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가라는 좀 그런 점이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일반 투표인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그 일렬번호, 그때 예. 투표용지를 쭉그 인쇄를 하면서 투표용지 그 매수를 일렬번호를 쭉 매겨놓은 건데 예. 그것을 자르고 그 자르는 거를 별도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려진 상태의 그 기표용지만 기표를 해서 그걸 가지고 투표함에다 넣고 그것이 개표소에 가서 결국은 그 개표함에서 꺼낸 그 투표용지와 원칙은 그 절취되어 있던 그 일련번호 그 매수를 예. 확인을 해야지만 그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그 발행된 투표용지가 맞게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투표수 확인 절차인데 지금 같으면은 그 육안으로 그 일련 번호를 얼마든지 그 검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서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그 투표함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절취되어 있는 일련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가 그 맞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QR코드화 해가지고 투표 용지에다가 바로 인쇄를 해서 현재는 그냥 절취하지 않고 그냥 넣어요. 예. 그냥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투표수를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예. 1차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뤘던 내용이 이게 좀 법령 위반이다. 그 부분을 좀 지난번에는 좀 집중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이.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괄호 열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괄호 닫고,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151조의 이렇게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그 규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뭐 선관위가 오래전서부터 처음에 그 2014년도에 그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인쇄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늘상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코드 형태,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로 하게 돼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예. 이것을 QR코드로 사용을 하면서 이건 법령 위반이다. 라고 하는 또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그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이제 최근에는 9월 3일 날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대전의 어느 시민이 그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 QR코드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류 중인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왜 바코드는 법령상으로 막대 형태의 그 코드를 인쇄해야 하게끔 되어 있냐고 예.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예. 2010년부터 선관위에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법에는 바코드 형태의 바코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인쇄는 QR코드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선관위는 막무가내로 현재도 지금 QR코드를 활용을 하고 있죠. 아마 QR코드를 꼭 그렇게 못 쓰게 한다면, 네. 바코드 형태의 그걸로 바꾸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법령을 바꿔서라도 그 QR코드를 보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기사를 쓰면서 이 QR코드,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그 QR코드를 도입한 때 그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중앙선관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관련 그 직원과 제가 두 차례 상당히 길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만요. 일단 일반 투표의 경우는 일련 번호지를 거의 다 이제 가위로 절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끝부분만 살짝 떼면 떼질 정도로 그렇게 미리 좀 잘라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백매묶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선거인이 오면은 이름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떼서 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전투표 용지의 경우는 선거인이 왔을 때 그 명부 단말기로 그 사람의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그 인쇄 엔터키를 눌러서 인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쇄가 되는 시간이 한 45초 정도 걸린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만약 일련 번호지를 떼서 그 가위질을 해서 주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이 대기하는 사람들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투표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QR코드를 도입하고 QR코드의 그런 암호를 넣음으로써 그걸 좀 마스킹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장치를 도입해서 이제 QR코드 가자.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기사에서 봤는데요. 예, 예. 한마디로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 투표용지를 인쇄하는데 45초가 걸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코너죠. 투표용지 옆에 한 5cm 정도, 네. 5cm 정도의 그 절취를 하는데 가위로 이렇게 대고 자르면 그거 1초도 안 걸려요. 그 1초도 안 걸리는 그것을 절약을 하겠다고, 시간 절약을 하겠다고 그 코드를 투표용지에 아예 놓아가지고 예. 인쇄를 했다는 얘기는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건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아니, 그 시간이 걸리면 어떠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 종이를 옆에다 놓고 예. 가위를 하나 손에 쥐고 그 네. 옆에 한 5cm 정도 그 코너를 잘라내는데 예.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것을 그 시간 타령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이유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단 지금 김진강 기자 기사를 보면은 이전 기사에서
이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상으로는 이 투표지 일련 번호에 대해서 뭐 000001, 000002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그게 원래 인쇄를 하잖아요. 투표용지 쭉 인쇄를 할 때, 예. 1번부터 예를 들면 10,000번까지를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게 되면, 그 일련 번호를 1번부터 10,000번까지를 코드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00번까지는 무슨 동, 뭐, 몇 투표구로 보내고, 그 다음에 1001번부터 뭐, 2000번까지는 뭐, 제2투표구, 다른 투표구로 보내고, 이렇게 쭉 보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느 투표지가 어느 투표소로 갔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관리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래 그런 용도예요. 편람상에 그런 관리 또 대장을 써야 되고. 대장까지 다 있더라고요. 예, 예, 일반 투표지의 경우는 예. 그래서 중복 번호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전투표에 들어가는 그 QR코드 상으로 되어 있는 일련 번호는 우리가 전국 단위 그 선거구를 하나의 그 선거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어느 선거구,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투표를 해도 그 부산에 있는 유권자가 서울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일련 번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선거인을 다 뭐 쉽게 말하면 통제가 가능하달까? 어쨌든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투표지의 경우는 그렇게 관리대장들이 일련 번호지에 관련된 서류들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매가 나갔고 어느 투표구에 몇 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전투표지의 경우는 관리 목록 어떤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스카이데일리가 또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 검증상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걸 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관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이루어지는 실제 그 일반 투표에 보면 그때 이제 통합선거인정보를 배포를 해요. 선거인정보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사전투표한 사람은 투표를 했다고 표시를 해놔요. 옆에다가. 네. 네, 그 투표 완료자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중에 사전투표한 사람은 거기다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중투표는 할 수가 예, 없게. 이중투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선거인 명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 그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 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그 사전투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뭐 이의를 달아서 내가 정말 이중투표가 됐는지 안 투표가 됐는지 통합 선거인 명부를 보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을 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선거인 명부를. 그런데 보여주는 절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국 통합 선거인 명부를 열람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문제 말고도 지금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몇 매가 지금 발급이 됐는지 이것은 이제 최종 마지막 사전투표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몇 매가 발급됐는지는 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개표 현장에서 보면은 교부한 투표지보다 투표지들이 더 나오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거기에 대한 말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투표용지를 발행을 했는데 예. 일반 그 선거인이 투표를 안 하고 가지고 실제 발행한 투표용지보다 그 투표함에서 나온
그 투표용지 매수가 더 작은 경우, 예. 그 경우는 뭐 설명을 하죠. 뭐 선거인이 투표를 안 하고 그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표용지를 발급을 하지 않았는데 매수보다 그 투표하면서 나온 매수가 더 많은 경우, 예. 그 경우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전에서도 지난 6.13 지방선거 때 140여 표가 더 나온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에서도 62매가 더 나온 케이스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담당 오랫동안 그걸 담당했다는 그 선관위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집중 추궁을 해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검증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예 법령으로 그 양반은 그분은 이제 법령으로 뭐 미국처럼 뭐 몇 프로 이상 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그 재검을 하는 등의 그런 장치를 법으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아니 뭔 소리 하느냐.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있고 선관위는 일반 투표지 같은 경우도 그 진주 몰표 사건 20대 총선 당시에 진주 한 투표구에서 몰표가 나온 새누리당 쪽으로 그것도 다 까봤다.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스스로 좀 검증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지에서 이제 대전과 여수 둘 다 이제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는데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2016년도 6.4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이제 2014년도죠. 6.4 예, 지방선거 때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남원시 그 선관위 그 개표소에서 보면 어떻게 저쪽에 익산시로 가야 될 투표용지가 남원시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추적을 한번 해봤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투표소에서 그때 뭐 일산에 있는 모 투표구에서 그것을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을 했는 게 몇 번째 발행을 했는지 누가 그때 받아간 선거인이 누군지 왜 그렇게 관내 지방선거 투표지를 그렇게 두 개를 넣어가지고 그 엉뚱한 선거구로 보내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그 깜깜이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은 여수에서도 저도 개표 참관하면서 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해명이 안 되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100장 정도가 더 나왔다든지 뭐 200장 정도가 더 나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몇십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박빙 구도인 경우에는 뭐 진짜 한두 표 가지고도 당락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사전투표에 그런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어느 후보를 밀어줬다고 했을 때 역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검증이 지금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예,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의 그 취지에 지금 그게 가장 제일 문제다. 원래 그 사전투표가 우리가 그때 4.19 때 없어졌던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4.19 예, 혁명 이후에는 이제 없애버렸죠. 예, 그것이 그 사전투표란 뜻이 처음에는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는 그 내용이 뭐 지금과 비슷한 이유를 달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일반 투표함 밑에다가 미리 투표지를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게 이제 사전투표가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게 지금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이틀 동안에 거쳐서 사전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개표까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은 검증이
도저히 안 된다. 거기다가 또 그 투표용지 발급 매수도 그 코드화를 만들어가지고, QR 코드화를 만들어가지고, 일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선관위 차원으로는 그 코드를 뭐 해석하거나 풀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게끔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특정인만 하는 치안 암호라고 불리는 그 암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알리는 그 코드 번호가 있다면, 그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고, 그거는. 근데 이제 일련 번호 그 자릿수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알파벳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그 암호로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세 자릿수는 투표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대체 영문 알파벳과 숫자로 돼 있는 그 코드의 번호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건지 심지어는 선관위 직원들조차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조차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하지만 그 QR코드를 뭐 어쨌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해독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예. 파일이 전해진다고 하면 거기서는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터지면 그 이제 선관위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터지면 그 QR코드 그 암호, 치안 암호 의그 규칙이 어떻게 된다라고 알려주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글쎄요. 근데 소송 절차에도 예. 그 치아나무를 뭐 해독할 수 있는 그것까지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소송 그거 절차에도 보면 뭐 투표용지 매수 확인하는 정도, 기표 상태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언제 그 QR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그것까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국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특정인만 아주 극소수, 그것도 중앙선관위 심지어 간부 직원들조차 치환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혀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 내가 통화를 해봤는데 간부 직원, 그러니까 선거 일과, 선거국에서 근무를 해본 적 있는 사람조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공직선거법은 그 투표는 그 선거는 그 각 지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그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그 알 수가 없는 방법으로 지금 이 그 관리하고, 치안암호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를 구시군 관리위원회 동별로 다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시군 관리위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QR코드를 이 조금 더 넣어놨기 우리 때문에. 청취자들 우리 이제 그 이완규 기자님과 저야 뭐 지금 이제 뭐 이미 그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뭔 소린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는 일련 번호지를 절취를 하고 투표지를 교부를 하죠. 선거인들한테. 근데 네. 이제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더 나왔을 경우에 왜 이 투표지가 더 나왔지? 하고 일련 번호지, 그러니까 선관위가 일련 번호지 보관을 하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를 그 일련 번호지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표록, 개표록 등등 다 개표 상황표 다 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알 수 없는 어떤 투표지가
새롭게 들어온 건지 이걸 예.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련 번호지도 역할을 한다. 그런 거 예,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절취를 해놓은 일련 번호 매수하고 그 투표함에서 나온 일련 번호 매수를 맞춰보면 누군가 뭐 일련 번호를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A는 곧 B가 되어야 되는데 그 A보다 B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누군가 그 투표함에다 몰래 투표지를 더 중감시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드러나는데 지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맹점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 투표 같은 경우도 투표지 쪽에는 그 일련 번호지를 뗀 절취를 해버린 상태에서는 그 투표지 쪽에는 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조는 불가능하지만 매수는 확인할 수 있다는 매수는 거죠. 확인이 되죠, 일련 번호지로. 예. 그런데 사전 투표의 경우는 그 일련 번호지를 절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쇄되어 있는 상태로 거의 투표를 하니까 예, 예. 그런 어떤 그 사후 검증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어제 그 선관위 직원과 통화하면서 제가 정말 그 쇼킹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기사에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개인적인 뭐 생각이긴 하지만 일련 번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대요. 일련 번호 자체가. 일련 그, 번호가 없어도 그 전국 선거 그 통합선거인 명부상으로 몇 매가 나갔는지가 다 확인이 되고 뭐 개표상황표랄지 뭐 이런 데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매수 확인은 뭐 충분히 된다. 일련 번호를 굳이 법령상에 넣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넣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법령상으로는 사실은 그 투표소에서 그 투표를 마친 이후에 그 투표함을 들고 개표소로 갔을 때 개표함 뚜껑을 열고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나온 그 투표용지 매수하고 그다음에 그 투표소에서 절취됐던 그 일련 번호지 그 매수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해요. 그렇지 않아죠. 그냥 일반 투표의 그 일련 번호지가 투표지 사이에서 제대로 절취가 안 된 채 나타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죠. 네, 저도 뭐 기사를 몇 차례 썼지만 그 투표소에 가보면 개표소에 가보면 바닥에 그 일련 번호지 있잖아요. 원래는 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절취를 하고 받아야 되는 그 일련 번호지가 막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6.13 지방선거 때 개표소에 가보니까 제가 사진 찍은 것만 해도 한 100여 장 정도가 개표소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현재.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014년 5월 29일 날 이 QR코드 관련한 그 중앙선관위의 그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확인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일련 번호를 QR코드로 게재하는 것은 사전투표 용지의 위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사전투표 용지를 뭐 디지털 기기로 개인들이 제작 또는 복사 사용할 경우에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QR코드를 쓰고 있다. 아까 아니, 이제 지금 그거 나와 있잖아요. 거기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예. 지금 그러면 누군가 그 QR코드를 그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치면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그 인터뷰한 선관위 직원의 경우는 그 QR코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법령에 이제 그 일련 번호를 넣게 돼 있는데 이제 일련 번호를 넣다 보면 사전투표를 이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절취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뭐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코드로 하게 돼 있는 것을 QR코드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스킹 결국 마스킹이라는 말은 그냥 선관위가 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드와 이 비밀 그러니까 이제 16진수로 그렇게 암호를 부여한 거다. 그 이야기인데 결국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말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선관위는 자기네들 바꾸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사전투표 용지 위조 방지를 위해서 QR코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않았고 투표의 진행을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QR코드를 쓴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제 해명서의 이 보도자료에서는 일단 어떤 사전투표지만 가지고 사전투표지와 전국 통합선거인 명부와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해 가면서 특정 개인의 어떤 투표 결과, 뭐 예를 들면 이한규 기자가 누구한테 기표를 했는지 그걸 알아낼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추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뭐 추적할 수 있다. 이게 이야기는 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고. 하지만 선관위 직원과 제가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했었어요. 위험한 가능성. 뭐 이제 하나의 가설로 이 암호 코드를 해독하는 규칙을 아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선거이과의 이 사전투표를 담당하는 소수 직원들만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다른 과 직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일반 전국 구시군위원회 선관위 직원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구시군위원회 선관위 직원들에게 왜 교육을 하지 않았냐. 한 사람이라도 몰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부러 안 알려줬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그 일련 번호를 코드화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게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회에 보면 위변조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홀로그램 쓰죠. 예, 가려내는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전투표지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었대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다.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누가 그렇게 투표용지를 위조한다고 그렇게 선관위는 그 위조 방지에 대해서 그렇게 골몰할까요? 위조할 수도 있죠. 위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선관위가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예. 그렇게 위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아까 가능성, 그 특정 소수만이 이제 그 치환 암호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암호를 아는 선관위 직원이 매수가 돼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을 뭐 예를 들면 1000매 뭐 이렇게 발급을 새롭게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 이전이든 아니면 이후든 사전투표가 끝난 시각이든 간에 몰래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발급을 받아서 뭐 또 그 봉인지도 선관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인지 수량도 안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미 그 봉인이 되어 있는 투표함을 봉인지를 떼내고 거기다 다 투입을 한 뒤에 새로운 봉인지로 봉인을 해버리면 도대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투표지가 이제 그 교부한 것보다 훨씬 더 나온 거죠. 어디서 왔는지 찾아낼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분 이야기는 그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알아낼 방법은 없다는 거죠.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많은 표가 이렇게 개표할 때 나오면 그걸 추적하지 않겠냐. 뭐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뭐 그런 지금 식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또 고민을 해보겠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한치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개표할 때 보면 실제로 교부한 것보다 더 나온, 그러니까 한두 매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10매, 뭐 100매, 60매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이 지금 필요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소를 가보면 단 한 장도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투표용지를 밟기 전에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서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명이 끝내야지만 바로 옆에 있는 데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해서 그 선거인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 투표용지가 100장, 200장이 더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이제, 선거 제도는 하지 말아야죠. 네, 지금 그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대전과 여수에서 그런 케이스가 벌어졌다. 근데 이제 여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여수 선관위는 뭐라고 하냐면 62매가 그렇게 더 나온 곳이 있었고 56매인가가 덜 나온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 투표국가가 저쪽으로 잘못 혼입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도 추정이다. 그렇죠. 추정이지 그게 확인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투표함을 열어보든지 아니면 이미지 스캔 파일로 일일이 다 대조해가면서 확인하든지 실제로 그 정상적인 투표지가 그렇게 나온 건지 여부부터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합니다. 그 실제 투표소에서 투표가 뭐 선거인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투표소를 찍었던 뭐 CCTV까지 돌려가면서 그 매수를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때 2014년도에 지방선거 때 그런 사전투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소에도 CCTV를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깜깜이 선거. 네, 뭐 지금 이제 투표가 여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 그렇게 62매 더 나온 곳 같은 경우는 관외 사전투거든요. 관외 사전투. 관외 네, 사전투는 사무국장실에다가 그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쪽에는 또 CCTV가 원래는 이제 관리 CCTV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체에서 설치한 CCTV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이제 좀 검증을 해달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까지 수사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선거 사전투표의 QR코드 문제랄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이 수사관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해봐야 이게 제대로 결국은 또 선관위에서 이리저리 말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명이 안 된 채 유야무야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제 사전투표지 그동안 이제 도대체 이 일반인들이 선거인들이 사전투표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많이 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치환 암호라고 불리는 16진수로 이렇게 변환하고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숫자를 부여해야만 정상적인 숫자가 드러나는 그런 암호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의 QR코드의 치환 암호의 경우는 일반인이나 이 각 구시군위원회 선관위 직원들조차 또는 심지어 중앙선관위 다른 과 직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암호가 심겨져 있다. 이거는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투개표 투표용지 원래 법령과도 잘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을 추진한 거다. 저도 그 치안암호가 들어가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저도 2014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누차례 선관위에다가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 그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그 일련 번호를 QR코드화 해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는데 들어가 있는 정보는 그 해당 선거구명, 그다음에 선거명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뭐 6.13 지방선거면 뭐 그 연도가 들어가고 어쨌든 그 선거명, 그다음에 선거구명, 관할시 뭐 선거관리위원회 명, 요 정도만 들어가 있다. 그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만 이야기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브리핑 자료에도 봐도 그 2014년 5월 29일 날 발행한 그 브리핑 자료에만 봐도 그 이외에는 그 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가지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그 16진수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원래 10진수는 0부터 9까지가 10개의 숫자가 이제 10진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6진수의 경우는 0부터 9, 그 다음에 10, 10부터 15까지. 이것을 이제 10은 A, 또 11은 B,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전투표의 그 치와나무의 경우는 그 이거 16진수로 이렇게 된 숫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 17대 아니 19대 대선 당시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5586 582 이렇게 돼 있으면 이 5자리가 다 0이라는 거죠. 0. 그리고 8은 5를 빼야 되고 6은 6에서 또 5를 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를 다 이 각 자릿수에서 다 빼준 숫자가 실제 그 일련 번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칙을 아는 사람만이 실제 일련 번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암호화돼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또 변경이 되겠죠. 이것은 풀렸지만 이 암호의 경우는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떤 제보자가 스카이데일리 제보자가 그 암호를 풀어냈지만 또 다른 그 암호를 부여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난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 유권자들로서는 또는 이 상당히 좀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몇 매가 더 사전투표 용지가 기존의 어떤 돼야 될 용지보다 더 발급이 됐는지 여부를 어떤 알아낼 식별할 어떤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렇게 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하는 사전투표제인데 예. 그 정치인들, 뭐 후보자들은 선거 때가 되면 그 사전투표를 막 하라고 독려를 해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부터 그 국무총리를 비롯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 하셨습니다, 다. 예.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제도의 맹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사전투표를 하라고 막 그 유권자들을 다그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막 지금 23%까지 예. 치솟았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정치권들, 특히 그 후보자라든지 뭐 선관위는 일단 선관위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빼고 정당에서도 이런 사전투표가 과연 어떤 그 문제가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선거에 대해서는 그 정당들이 뭐 관심 밖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병관 의원이 이제 사전투표 QR 코드를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뭐 없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QR 코드를 합법화 시켜주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관위가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이 김진관 기자를 통해서 들은 사실은 그 김병관 의원실 관계자가 뭐 QR코드가 사전투표지에 QR코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더래요. 음, 그런 상태였고
제가 좀 추정을 해보건데, 지난번 이제 공직선거법 178조를 그렇게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어떤 새누리당의 그 의원처럼 이게 중앙선관위가 이 특정 의원한테 의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걸 가지고 소송이 걸려오니 예? 이거 합법화 시켜주는 법안을 아예 좀 발의를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좀 의심을 해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 왜냐면 담당자가 국회의원 비서관조차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좌관조차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결국은 선관위가 우회 입법 발의를 시도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죠. 선관위가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QR코드 문제를 쭉 다뤘는데요. 자세한 어떤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카이데일리 보도 기사와 오마이뉴스 그 사전투표 QR코드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속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예, 하시죠. 네. 양규 기자님 혹시 뭐 못다하신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병진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는 이 프레스에도 실려 있으니까, 이 아, 프레스도 예, 한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오마이만 이야기를 하고 뭐 예, 스카이데일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이프레스가 요새 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프레스에도 관심 있게 이프레스의 다뤘으니까, 그 유튜브 지금 뉴스 브리핑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팟캐스트에서도 어제입니까? 어제 70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프레스가 100등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지금 전국의 팟캐스트가 14,000여 개나 되는데 그 중에 100등 안에 들었어요. 엄청난 지금 그 속도로 이프레스가 주목을 받고 이렇게 대중 속에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이프레스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